아, 일부러 이렇게 아니, 한 약간 거예요? 컨셉 같은데? 주기적으로 저럴 때가 와요. 저랬다 치웠다가 또 저렇게 됐다가 치웠다가. 아,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고 불안한 매 순간 그런 거. 뇌를 뜯어내거나 막 뇌를 마비시키는 주사 같은 걸 놓고 싶어요, 가끔. 너무 매 순간 애쓰고 있는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유튜버 추도 아빠 문단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단열 선생님 딸 문에스더입니다. How did you like는 어땠니? How did you like는 어땠니? 야, 공부를 하긴 하냐? Do you ever study? I think I like it. I think I like it. You married? You're not married? You're not married? You're not married? No, no, no. 근데 지금은 안 헷갈리기 시작했죠. How you like that? You don't like that? Da-da-da-da-da-da-da. How you like that? We love the art. It is our planet. This is you are my universe. Such a let up inside my universe. 일단은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는데요. 저의 큰 불편의 원인이 ADHD가 아닌가라고 혼자 추측을 해서 응? 일단 뭐 ADHD 대표적인 특징 대사 생각하시면 다 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변 정리 잘 안 되고 뭐 집안일 힘들어하고 뭐가 더러워도 더럽다고 인식 잘 못하고 그래서 3, 4년 전에 독립을 했는데 가끔 찾아가 보면 가관 어느 정도길래? 뭐 우편물 수거 안 돼 있어서 먼지 쌓여 있고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1시간을 못 있겠는 거야. 기침이 나와가지고. 뒤에 뭐예요? 아, 일부러 이렇게 아니, 한 약간 거예요? 컨셉 같은데? 주기적으로 저럴 때가 와요. 저랬다 치웠다가 또 저렇게 됐다가 치웠다가. 아,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고 불안한 매 순간 그런 거. 뇌를 뜯어내거나 막 뇌를 마비시키는 주사 같은 걸 놓고 싶어요, 가끔. 너무 매 순간 애쓰고 있는 그런 느낌. 그 뭐 요리할 때도 이렇게 가스불 켰다가 양파 먼저 썰어야지. 아니 냉장고 먼저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막 한눈 팔려서 냉장고에 막 옛날 오래된 것들 막 버리고 있고 그러다 다시 가스불 끄고 되게 힘들어요. 숨 차요 항상. 뭔가 엄청 애쓰는데 엄청 애쓰는데 잘 괜찮아지지가 않네요, 삶이. 네. 일단 우리 에스더 양이 본인이 네. 불편해하시잖아요. 네. 삶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뭔가 개선하고 싶어요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다 이러고 살지 않나요?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이거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집 엉망인 것처럼 머릿속도 너무 엉망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독 좀 머릿속이 많이 엉망이라고 느끼는데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괜찮았던 집 엉망인 것까지 뭔가 내가 진짜 엉망인 사람인가? 라는 느낌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정하고 그러면은 바르게 살아보자 해봤자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죠. 부모는 그렇죠. 네. 간섭은 최대한 안 하지만 노심초사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신경을 꽉 쓰고 있지 사실은. 네. 최근에 이제 성인 ADHD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ADHD. 그래서 지금 국민보험 심사평가원 거기에 통계를 보면요,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거의 한 5년. 지금 이제 2023년으로 보면 거의 한 6년 이렇게 ADHD 진단을 받은 성인이 그 전에 비해서 한 5배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에요, ADHD가. 특히 이제 그 ADHD는 저처럼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을 전공한 세부 전공으로 네. 가장 많이 다루는 중요하게 다루는 이제 질환이죠. 그래서 저는 또 세부 전공이 ADHD예요.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원단, 네, 원조, 원단, 뭐 오리지널 이제 이런 걸 이제 다루는 이제 그런 의사인데, 그래서 지금 에스더 씨가 느끼는 이 불편의 원인이 ADHD 때문인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면이 있는지를 오늘 정말 다 펼쳐놓고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오 박사님 옆에서 ADHD 뭐 아기 어른 할 거 없이 제가 깨울었다고 한 보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수제자. 네. 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잠시만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예, 이거 제가 한 그 금쪽 같은 데 새끼 금쪽 상담소에서 합의 한 7년 이렇게 제가 거의 뭐 봤는데, 사실 그 고객님들이 ADHD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진짜로 좀 주변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예, 그걸로 좀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저도 솔직히 하면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저 정도는 본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방송에서도 몇 번 제 총각 시절에 집에 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매니저가 그 문 열고 들어와서 신발을 어디다 벗어야 될지 몰라서 안방까지 들어온 경우. 안방까지 들어온 경우. 약간 아메리카 스타일처럼 계속 신발 신고 여긴가 나가. 어디서 신발을 벗어야 될지 몰라서, 예, 그래서 안방까지 들어와서 저를 깨운 적도 있었고. 어머머. 근데 저희가 지금 아까 영상 봤을 때 거의 탑이거든요. 예, 근데 감사합니다. 이 주변 정리가 도대체 얼마나 안 되길래 저렇게까지. 항상 그래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뭐 새 학기 돼서 다른 반 애들이 찾아와서 에스더 자리 어디야? 제일 더러우니까 저기야? 하면 제 자리 맞거든요. 막 이런 전교에서 더러운 걸로 유명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그 하이빅스비 이 기능 엄청 많이 써요. 계속 없어지니까. 그 핸드폰을 목소리로 찾아요 항상. 네. 찾아요 항상. 네. 네. 안녕하세요. 에스더니까 열심히 그런 기능이 있구나. 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리시고. 네, 잘 잃어버리고 정도는 안 되고. 근데 저를 제일 괴롭게 하는 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워낙 포기하고 자랐어서 그런 거는 그냥 저는 제 속이 시끄러운 게 그냥 네. 너무 괴로워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엉망이라서 머리가 어지럽다고 그러는데, 사실 머리가 아빠가 볼 때는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집이 엉망이 되는 거고, 집 관리, 이 공간 관리가 안 되면 시간 관리 안 될 거고, 저는 이제 아빠로서 그게 걱정. 네. 궁극적으로. 그래도 이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그냥 어지르는 건 저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리정돈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뭔가를 조직적으로 잘 처리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무거운 건 아래에 놓고 가벼운 건 위에 놓고 자주 쓰는 건 가까이 놓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딱 조직화되면서
정리정돈을 잘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끊임없이 물건 잘 잃어버려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엄마가 에스더야 너 내일 학교 갈 때 이거 들고 가. 그러면서 이제 신발 신는데 옆에다 딱 둔다고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예 그랬는데 다음 날 그거 들고 가야 될 때는 그냥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맨날 다시 뛰어 올라와야 된다. 보신 것처럼 벌써 전문이시네. 예.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인생에 큰 사고가 참 많았는데요. 사고 있었죠. 제가 항상 멍 때리고 지내다가 중요한 걸 놓치는 사고가 좀 많았는데 제가 재수를 1년 동안 했었어요. 학원 다니면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성적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그러고 수능도 꽤 잘 봤어요. 그러고서 그냥 멍 때리고 지내다가 대학교에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대학교에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그냥 까먹은 거예요. 수능 끝났으니까. 그러고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마음에 생각했던 대학교 날짜 다 지나 있고 몇 개 남은 거 있어서 다행히 그냥.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 왔는데 예를 들면 학교 때 너 계약 언제야? 그러면 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면 친구들이 알려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친구들이 되게 좋아서 도움이 돼. 에스더 그런 줄 알아서 에스더 물건 챙기는 애 길 찾아주는 애. 언제나 길치니까 길 찾아주는 애 그다음에 에스더 스케줄 챙겨주는 애들이 주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대학 가고 자기 갈 길 가고 재수를 혼자 하다가 시험을 봐놓고 시험 끝났다 그러고 이렇게 넘어간 거야. 내가 원하는 대학 재수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뼈 아프게 겪어야 네가 늘지 이제 그러고 이제 계속 내버려 뒀는데 안 늘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 안 늘어요. 그래서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혼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안 까먹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항상 메모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적었거든요. 나 지금 1층에 뭐 1층에 물 마시러 내려왔다. 막 이런 거 계속 적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크로스백 집에서 빨개 벗고 다닐 때까지도 막 계속 메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좀 있었어요. 진짜 애쓴다. 크로스백에다 계속 이렇게 네. 적어가면서 체크하려고. 네, 물 마시면 체크하고 이제 애기들 고양이 키워가지고 고양이 이제 똥 치운다 하면은 적어놓고 체크하고. 문자가 들어오거나 카톡이 들어오면 반나절 안에 대답을 해요. 네. 근데 에스더는 한 이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톡을 해도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올 거라고 기대를 저희가 안 해요. 네. 근데 이것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싫은 게 아니라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요. 실행. 맞아요. 그런 이제 보통 이 ADHD가 있는 분은 굉장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하듯이 휴지를 갖다 버려야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코를 풀면 쓱 해서 지나가다가 쓱 버리고 다른 일을 하는데 이분들은 막 저걸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러니까 맞아요. 엄청 막 마음을 다지고 이거에 막 큰 마음을 먹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그러세요? 연락을 좀 바로바로 안 하시는 게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되게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이따가 시간 들여서 그쵸. 잘 대답해야지 하고 네네. 까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뤘다 까먹음이- 까먹는 거죠. 그쵸. 미뤘다가. 네네. 까먹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진짜로 답장을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거 뭐 날다람쥐가 지나갔어. 그럼 막 정신 팔린다거나. 어디 살길래 날 사람들과 갑자기 되게 귀한 건데 보기 힘든 건데 야 누가 봐도 그건 팔리지. 천연동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저 일과표에다 항상 그걸 써놔야 돼요. 카톡 보기 이렇게. 그렇게까지. 카톡을 보라고 자기한테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네. 일과에다 써놔야 돼. 진짜 너무 스트레스지. 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애를 막 쓰지 않으면은 보통 사람들만큼의 수행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루 종일 애쓰는 느낌이에요. 야, 이게 근데 지금 박사님 봤을 때는 우리 에스더 양이 ADHD 지금까지 봐서는 네 상당히 네 증상이 네 보인다. 보여요. 그리고 어. 지금 에스더는 뭐 이렇게 막 끼어들고 이러지는 않지만 네, 생각이 한번 어떤 상황에서 유발이 되면 그러니까 혼자. 네 그게 이제 막 그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온 뇌를 다 뒤덮을 정도로 이 충동적으로 이제 인지 충동성이라고 해서 생각이 끊임없이 유발이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머릿속이 항상 복잡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유형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가 쫙 지나가는데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딱 물고 가. 외국 맛있겠다. 콘에. 근데 누가 그거를 싹 이렇게 먹고 가는 걸 보면 맛있겠다. 그 그냥 끝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하는데요. ADHD는 이거 딱 보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온 대뇌를 다 덮어요. 그걸로 꽉 차요. 꽉 차서 네. 그 생각 이외에는 빈 공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거는 입에 물어야지만 그 생각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에이 나중에 먹어야지 이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계속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진짜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지금 저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못 먹는다 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남들도 이만큼 죽을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 막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당장 생크림 못 먹으면.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ADHD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아닙니다. 이렇게 잘라지나요?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네, 애매하게 낀 분도 많은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현재 주의력이라고 하는 대뇌의 기능을 숫자로 측정화할 수 있는 검사 도구들이 좀 개발은 돼 있지만 그것이 그것만으로 단적으로 진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다그노스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은 첫째 이거는 발달상의 과정에서 좀 늦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봐야 돼요. 진단은 성인 때 되지만 잘 찾아 들어가면 문제의 시작은 어릴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잘 못 찾아낸 뿐이지 어릴 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성인이 돼서 딱 생겼다. 그럼 그건 ADHD라고 안 해요. 그럴 때는 ADHD라기보다는 MRI가 더 찍어봐야 돼요. 혹시 무슨 낭종이 있거나 무슨 다른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 네, 이런 걸 봐야지 전형적인 ADHD는 발달 과정에서 생겨난 늦어짐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반드시 시작이 되는 문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복합적. 네네. 저 말씀하셔서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네. 그 ADHD 대표적인 증상이 항상 뭐 남들이 말할 때 갑자기 끼어든다던가 뭐 막 시끄럽고 산만한 증상이 있을 거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오히려 남들이 걱정할 정도로 되게 조용했거든요. 조용하고 웃지도 않고 항상 심각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엄청 유아 때부터. 근데 이것도 일종의 증상일 수가 있나요? 물론 과잉 행동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잉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진단이 되게 늦게 돼요. 네. 오히려 막 애들이 막 나대고 산만하면 일찍 데리고 와요. 눈에 보이니까. 에스더 같은 유형이 있어요. 좀 약간 여자한테 더 좀 많은 유형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용한 ADHD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는데요.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잃어버리고 까먹고 이런 일들이 많고 어지르고 정리정돈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약간 이런 유형도 있다고 봐요. 네.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네. 안 좋아하셨어요. 어려워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네. 선생님들이 막 유치한 농담 하시면은 다 자지러지고 웃어야 네, 되는데 저 저만 가만히 집으로 전화 온 적 있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농담을 하는데 웃지를 않는다고 해.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되게 빈정상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오해를 받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생각이 옆길로 가 있으니까 사실 가만히 앉아서 펑하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어저께 봤던 만화부터 시작을 해서 뭐를 집에 가서 뭘 그려볼까 뭐 이제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언제나 현재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과 싹 비껴나가서 여기 있으니까 약간 동떨어진 섬처럼 동떨어져서 조용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뭐 굉장히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틈에서 본인의 굉장히 중요하거나 기억해야 되는 건 어딘지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그치. 근데 생각해봐야 되는 게 얘기를 하다가도 정말 이 사람이 좋지만 그 주제가 좀 관심이 없으면 딴 생각을 해요. 눈이 옆으로 돌아가 있다든가 아니면 얘기를 하다 보면 알거든요. 상대방이 지금 내 말에 집중을 잘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근데 대인관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아무리 그 친구를 위하고 싶고 좋아해도 내가 관심 없는 말인데 썰을 너무 길게 푼다 하면은 막 속에서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상대를 좋아해도 네네. 기가 빨리고 죽을 것 같고 막 진짜 그냥 지루하다 이게 아니라 막 죽을 것 같지.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네. 괴로운 느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 표를 안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표를 안 내시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를 계속 정말 하는 거죠. 힘들지. 네, 계속 초롱초롱하게 눈을 빛내면서 막 기가 빨려 죽어버릴 것 같은데 막 계속 그냥 네. 동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식이 아니라 노력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네.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잘 듣고 싶은데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 안 되는 거를 그대로 표현을 했을 때 상대가 오해하고 그 상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받을 걸 속상하겠어요. 생각하니까 네.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근데 못 만나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네네. 기가 다 빠지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결국 피하게 되는. 네네네. 네네. 버거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에스더 MMPI 그 문항 되게 많은 거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검사 결과에서 좀 제가 눈에 띄는 거 이걸 조금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자신감을 잃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 어쨌든 에스더는 혼란스러운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ADHD라고 전혀 상상도 못하고 지냈고요. 한 2, 3년 전이었나? 그냥 일상 중에 불안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불안하다고 병원에 갔는데 불안 장애가 아니라 ADHD이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막 머리를 때린 거죠. 아, 이거였구나. 충격받은 거죠. 근데 그때 막 ADHD 약을 권하셔서 일주일 복용을 했었는데 영 기분이 뭔가 이거를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면 그거는 내가 일상에서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애써서 극복을 해보자 라는 오기가 있어서 약을 계속 안 먹어왔던 것 같고 근데 나는 좀 에스더 양 마음 이해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광장 공포를 진단받았을 때 2005년도에 약을 처방받으러 갔는데 석 달치를 받았는데 일주일밖에 안 먹었어요. 왜요? 정신과 약을 먹는 순간 내가 그 약에 지배당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약을 안 먹으면 내가 평생 못 고칠 거야. 그 먹는 순간 내가 나한테 지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근데 요거는 좀 제가 팩폭을 날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열에 10명 내지는 9명은 약을 드시거든요. 네. 고혈압 약을 드시라고 했을 때 어떤 누구가 아니요, 이걸 먹는 것 자체가 제가 약에 지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로 노력을 해서 1시간 동안 가부좌를 틀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수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혈압을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만약에 에스더가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약 드세요 하실 거거든요. 약을 이길 필요는 없죠. 나의 문제를 좀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니까 비유를 그렇게 한 것뿐이지. 제가 궁금한 건 약을 먹는 게 왜 두려운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뭔가 두려운 거거든요. 일단 내가 창의적인 사람인 게 ADHD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게 큰 것 그 같고요. 추측이 있어서. 네. 그리고 ADHD는 제 생각에 너무 제 핵심 자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아. 증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내 자아를 고쳐버리는 거 바꿔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또 그럴 수 ADHD가 불편하지만 또 거기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내가 아니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아직까지는 약을 안 하고 있긴 했어요. 피하더라고요. 네. 근데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창의적인 사람이니까 혹시 약을 먹으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Cause I'm a lazy girl. Maybe crazy. 주의 집중력이 잘 발달된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을까? 창의적이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랑 잡생각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 씨는 창의적이기도 하고요. 잡생각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ADHD 치료를 받으면 잡생각이 조절이 되는 거지. 창의적인 건 그대로 창의적인 거죠. 간단하네요.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그럼요. 에스더 2주 전에 내가 전화해서 지금 선생님이 한 말씀하고 똑같은 말 한 거 기억나? 약 먹으라고 제가 네, 그랬어요. 네.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아빠가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의가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흥 그러더니 이제 지금 완전 납득이 하네.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하면 언제 이게 그랬어? ADHD 양상이 남아서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요. 그 시간이나 금전 관리가 잘 안 되기도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뭐 납부해야 되는 세금 이거를 네, 뻔히 네. 보고도 그 실행을 못 해요. 네. 자꾸 과태료가 붙는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내야 되는 돈보다 네. 그 과태료가 미납 비싼 보완. 네, 그런 그래, 경우도 많이 저희 있어요. 집이 저희 집사람과 저희의 과태료 전쟁이 항상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또 하루 지났잖아 뭐 이렇게 네, 네, 되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러한 이제 실수 때문에 부과되는 경제적인 손해들이 있어요. 네, 손해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ADHD 텍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는구나. ADHD 텍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 세금을 내가 내고 네, 있었구나. 그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잘 또 저축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경제적인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기도 선생님, 하고. 제가 그래서 장사가 잘 됐는데 사업을 3번 망했어요. 그러시구나. 네. 매번 보면 매출이 나, 네, 네. 팔려. 네. 그런데 관리 안 돼서 망가지고 관리 안 돼서 망가지고 관리 안 돼서 망가지고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빚이 불고 그래서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느라고 제가 25년을 썼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빚을 지고 그 고생을 하고 병이 걸리고 할 때까지 꺾지를 않았어, 저를. 네. 그랬기 때문에 건강도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20년 동안 받으면 암 걸려요. 네, 암 걸려요. 네.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중병이 2번 걸렸었는데 이제 10년 전에 암 했었고 이제 최근에 이거 했었고 근데 잘 넘어오긴 했는데 25년을 고생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나이 50에 끝났는데 그게 청춘이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앞에서 펄럭펄럭하고 화려한 인생인데 좋아요. 그거는 아주 감사해. 감사한데 그 인생의 이면에는 사실 애들이 있어서 살았지 제가 싱글이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압박을 감옥이잖아. 계속 감옥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나오기까지 해서 이렇게 뭐 치부라면 치부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내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 인생을 지배한 거예요.
제 고생을 지배했고 제 인생의 그 전개를 얘가 완전히 좌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아래로 내려가지 후대로 내려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진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이라도 나의 그 단점을 자식에게서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자식은 모르는 그 단점이라 하더라도 이게 부모는 그거에 대한 좀 괴로움, 죄책감을 늘 가지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그게 또 우리 문단열 고객님께서는 또 자녀의 그 단점을 정확하게 또 알고 계시고 그게 또 나로부터 기인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니까 더더욱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예. 좀 조금이나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극복하고 해결해 보려고 평생에 걸쳐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극복은 안 되고 적응하고 네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 한 20년, 30년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저 자신이 그렇다는 걸 이게 ADHD라는 건 전혀 모르고 성격이 그렇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든지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와의 전쟁으로 30년을 보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대뇌를 다 덮잖아요. 그러면 20분만 지나면 돼. 20분만 지나면 네. 이러면서 20분을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쓱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20분이 너무 힘들겠다. 힘들지. 근데 이제 알지. 시간만 지나면 다른 내가 될 거라는 걸. 근데 그게 갑자기 실행이 된 게 아니라 30년을 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흩어져 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물컵은 반드시 여기. 볼펜은 반드시 여기. 모는 반드시 여기. 이래서 한 30가지 정도는 무조건 거기 있어야 되는 거를 나하고 막 철저히 싸우는 거죠. 그냥 막 야단을 치면서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습관이 잘 든 청소년들도 이걸 하는 건데 전 30년 싸워서 이제 그게 되기 시작했어요. 네.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싸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걸 이제 알겠네, 제가. 네, 굉장히 애쓰셨는데 되게 네. 좋은 방법이거든요. 오늘 되게 귀한 시간입니다. 아까 선생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의 인생에 네. 이것이 잠식을 하고 이 ADHD라는 문제가 나의 인생의 그 황금기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쵸. 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게 어떤 생각이 갑자기 탁 들면서 가슴이 조금 뭉클해졌냐면요. 우리 문단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서 잘 배워서 좋은 영향을 받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쪽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언제나 있어요. 잘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오신 것도 두 분 각자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성인 ADHD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있고 이것이 일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를 나와서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많으신 거예요. 있어요. 네. 저 그거 있어요. 네, 네. Supposed to work hard. 그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으면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게임의 실패로 느껴지느냐? 인생의 실패로 느껴져요. 물꼬를 누군가 텄기 때문에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에 대한 편견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게 뭐든지. 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가 뭘 한다고 해도 절대 간섭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 보니 역시나 그것도 편견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적은 평생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스더가 걸어온 길을 보면 이제 짧은 인생이지만 뭐 좌절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이 친구도 달성해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면 뛰어나게 잘하고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한 거를 주목하지 않고 계속 못하는 쪽에 이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은 이것은 내 탓이요 해야 해결이 되는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인정해버리고 나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자책감 느끼지 그렇죠.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네, 네, 있었던 네. 거죠. 자, 오늘 제가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알면 건강, 모르면 병입니다. 네. 알면 건강, 모르면 병. 창의성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약을 꼭 드셨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희망적이에요. 네. 평생 이럴 줄 알았어요. 시원하다. 했어.